투자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통해서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다 좀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문제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은 이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 지역에서도 사실 저금리 정책을 추구했고요. 또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저금리 정책을 추구했고 따라서 미국에서 시작한 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의 팽창이 이 미국 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유로 지역과 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까지도 전파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팽창됐고요. 이러한 유동성 팽창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최근 현황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그 자본이 아시아 지역에 유입된 액수를 나타냅니다. 이 글로벌 이 자본이 유입된 액수가 크게 두 번의 파고를 통해서 유입됐는데 첫 번째 파고가 바로 뭐냐면 97년 위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한 번에 큰 파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 자본들이 썰물같이 이제 빠져나갔죠.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이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고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의 자본 유입 규모는 다시 1차 파고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자본이 이 아시아 지역에 유입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2001년, 2002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이제 내려가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따라서 이제 이머징 마켓 또는 아시아 쪽에 높은 이자율을 따라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본이 유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통화 정책을 이자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의 아주 중요한 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한국입니다. 한국의 자본 유입 규모가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을 보시면 역시 97년 직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97년 위기를 맞으면서 급격히 하락하고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다시 2000년 초반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들어왔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자본 유입이 이제 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 국가에 이루어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 국가에는 이제 투자할 기회가 많죠. 이들 국가에 투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기회를 노려서 자본들이 유입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2002년 초서부터 아주 저금리 정책을 유지합니다. 지금으로 물론 제로금리이지만 그래서 더 저금리지만 그때는 한 1% 정도였습니다. 1%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금리죠. 이런 식의 이제 저금리 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이 자본의 유입을 가져왔다. 그럼 왜 미국이 이때 초저금리를 가져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미국이 또 하나의 거품 붕괴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명 IT 버블이죠. 우리도 이제 그때 IT 버블을 겪었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2000년대 초에 뉴 이코노미, 정보통신의 혁명, 이런 식의 주장에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보통신 규모 산업에 엄청난 버블을 가져왔고요. 그때 주가의 또 상승, 특히 IT 관련 주가의 상승은 엄청났고,
그것이 드디어 이제 2000년 1년에 거품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통화정책자는 다시 이제 통화량을 늘립니다. 또는 이자율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자를 낮췄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 분야의 거품은 별로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거품의 붕괴는 사실 실물 경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고 그러한 그 덕택에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 통화정책의 수장이 누굽니까? 그린스팬이었는데 이 그린스팬의 명성이 아주 최고조로 다다릅니다. 이때 거품을 제대로 잘 다스렸다. 거품의 붕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의 붕괴의 위험을 제대로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 통화 당국자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즉 거품이 있더라도 서로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이후에 이제 통화 정책만 잘하면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 그때 해소하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사실 거품을 더욱더 키웠다라는 거고, 이런 식의 큰 규모의 거품은 붕괴되고 나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거품이 너무 크기 전에 사실은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내용이 될 거고요. 사실 뭐 그런 내용은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인데요. 미국의 이 파란색이 미국의 정책 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 이자율이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초저금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보통신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1%대죠. 가장 낮았을 때 1%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T 버블이 이제 거의 해소되고 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석유 가격이 이제 상승이 오고, 석유 가격이 상승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부랴부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렸지만 사실은 잡힌 것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부동산 버블입니다. 이 이자율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금융위기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통화정책을 다시 또 이자율을 급속하게 낮춰서 지금 0%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통화정책의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이런 식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이 계속적으로 유입됐었다. 2000년대 이후에 라는 볼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이 유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대 초반서부터 자본이 유입되니까 환율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사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들어옴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입니다. 원화 가치의 상승이고, 이 원화 가치의 상승이 결국은 경상수지의 흑자를 계속적으로 줄여왔고, 결국은 위기 전에는 적자 형태로 반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겪었던 거고요. 환율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환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달러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합니다. 달러는 계속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화당국자가 대신 사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제 통화당국자가 달러를 지속적으로 사들였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빨간색이 외환보유고인데, 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달러를 이제 계속